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증오 범죄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대낮에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총격범들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조준 사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21살 미만 성인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라구나 니겔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 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며 닉 카루소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인 미용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 증오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11일 오후 2시 20분쯤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흑인 남성은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총기를 난사했고 현장에 있던 미용실 주인과 직원,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It was just a random person that showed up and fired the gun. They were, panicked that time.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젓갈색 미니밴을 탄 흑인 남성이 길가에 차를 세운 뒤 미용실로 침입해 소리를 지르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피해를 입은 3명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entered the business and then began shooting multiple rounds, injuring the victims. Suspect then left the business, entered into what we believe to be a dark-colored minivan-type vehicle, and then drove away.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 범죄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대낮에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용의자에게 $2만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빨간색 마츠다 승용차가 주유소로 들어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기름을 넣을 것처럼 다른 차량 뒤에 대기합니다. 잠시 정차했던 차량은 주유소를 떠나 큰 길로 들어갈 것처럼 이동하다가 이내 멈춰섭니다. 이어 뒤쪽 승용차 문이 열리고 총을 든 남성 2명이 내립니다. AK-47로 보이는 소총과 권총을 든 이들은 주유소 쪽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누군가를 노린 듯 따라가며 총을 쏩니다. 차에서 내리며 총격을 가한 후 도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4초.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9일 필라델피아의 한 주유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30살 브랜든 딕슨이 머리와 얼굴에 총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숨진 딕슨의 은색 SUV 차량에 용의자들이 접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딕슨이 주유하기 위해 서 있을 때 용의자들이 내려 총을 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딕슨이 도망치려 하자 용의자들이 따라가 총상을 입혔습니다. 무차별 총격 당시 주유 중이던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용의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CCTV 영상 공개와 함께 용의자 검거를 위해 $2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 차량인 2009년식 빨간색 마츠다3 뉴저지 번호판 V62-PWX를 공개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들은 AK-47과 권총으로 무장한 위험인물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91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숨진 딕슨의 어머니는 딕슨은 5살 딸을 가진 좋은 아빠였다며 총에 맞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욕 퀸즈 마스패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학교 앞에서 후배가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을 일으킨 후배는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뉴욕 퀸즈 엘름머스트 지역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는 한 남학생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는 마스패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남학생으로 NYPD 경찰관의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15세 남학생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총격 피해를 입은 남학생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경찰은 해당 학생이 의도된 표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왼쪽 팔에 총격 부상을 입은 피해 학생은 엘름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으나 이날 저녁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15세 소년은 살인미수, 폭행, 무기 소지, 위협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나는 총기 폭력 사고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매 기록이나 타주 유입 유무가 불분명한 유령총 급증에 대한 문제, 또 통상 총기 범죄 사건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더 증가하기 때문에 뉴욕시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21살 미만 성인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캘리포니아주의 총기 판매 규제법이 연방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총 외에도 사냥 용도로 쓰이는 반자동 소총까지 구매 연령을 21살 이상으로 제한한 법이 총기 소지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2대1로 갈렸는데 위헌 결정을 내린 2명의 판사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임명됐습니다. 항소법원은 다수 의견서에 전장에서 전사한 젊은이들의 영웅 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가능하게 했다며 헌법은 젊은이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도입하려 했던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계획에는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대에게 총을 쥐어줘야 하는가는 최근 수년 사이 미국 내 총기 규제의 핵심 논란이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발생한 플로리다 파클랜드 고등학교 총기 참사와 샌디에고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모두 19살이었고 특히 반자동 소총을 범행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관련 규제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먼저 21살 미만에게 모든 총기 구매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지난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연방지법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 역시 총기 규제 강화보다는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우선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저택 24채가 불에 타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라구나 니구엘 지역. 전망 좋은 곳에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대저택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최소 24채의 고급 주택들과 200에이커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코스털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화재는 어제 오후 해안가에서 발생했는데 절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며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특히 바람을 타고 고급 주택가로 번진 이번 산불로 인근 지역은 순식간에 초토화됐습니다. Again, this is the coastal fire. Estimated acres are around 200. We do know that there has been some structure loss. We do not have an exact count. 이번 산불로 소방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eputies and fire personnel went house to house to evacuate residents, and a wireless emergency alert system was issued. 현재까지 수백 명의 소방관이 동원돼 밤을 새워가며 화마와 싸웠고 900가구의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피소는 크라운밸리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됐으며 반려동물들을 위한 대피소는 미션 비에오 동물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일부 지역에 정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그룹의 주민들에게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연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연방 비상관리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발표하며 리카루소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후보는 오늘 성명을 통해 LA시 시장 후보에서 공식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리카루소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LA시 현안 해결을 위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후보는 앞으로 안전한 LA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리카루소 후보는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캐런 베스 후보와 함께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비극적 이정표라고 규정하고 각국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내걸린 국기가 개양대 중간까지 내려옵니다. 전 세계 미국 정부기관에 조기를 개양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긴 데 따른 추모의 뜻이 담겼습니다. We mark a tragic milestone here in the United States. 1 million COVID deaths. 1 million empty chairs around the family dinner table. Each irreplaceable losses. 미국은 별도로 주요 7개국 G7 의장국 독일 등과 함께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백신 공급의 편차와 잇따른 변이 확산 등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하다는 인식과 함께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Every day more people are dying. Current outbreaks and new variants of concern show the risk of prolonging the pandemic even further.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화상 연설을 통해 백신이 절실한 국가들에게 충분한 공급과 안전하고 빠른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개발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를 추가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고 그것이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각국이 힘을 합쳐 백신과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다짐이 벌써 620만 명을 훌쩍 넘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증가세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6시 반,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이는 대표적인 대남용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3번째이고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첫 무력 도발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첫 점검 회의를 열고 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면서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안보사령탑이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고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 백신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사흘 전 임명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두 사람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일 방한 관련 논의를 가졌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이 새로운 한미동맹을 부각할 기회가 될 거라는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할 것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사흘 만에 이어진 북한의 군사행동에 한미가 함께 긴밀히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즉각적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무기 개발이 안보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이 없다면서도 취약한 북한을 인도적으로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백신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북한을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도발과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는데 한미 양국이 뜻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현대차와 테슬라, 스바루에 장착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자동차협회가 주관한 시험에서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협회가 현대 산타페와 테슬라의 모델3, 스바루의 포레스터 등 차량 3종에 설치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성능을 시험한 결과 앞서가는 차량이나 자전거가 정차할 경우 세 차량 모두 이를 발견하고 추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40km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과의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세 차량 모두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또 차량 앞쪽에서 차로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자전거에 대해 산타페와 모델3는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았지만 포레스터는 자전거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완전 자율주행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며 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설치됐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을 계속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스웨덴도 뒤따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군사조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948년 이후 74년 동안 유지해온 핀란드의 군사적 중립국 정책을 포기하게 만든 겁니다. We would like to maximize our security in way or another while thinking membership in NATO.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올해 안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군사적 중립국인 핀란드 옆나라 스웨덴도 조만간 나토 가입을 선언할 계획입니다. 나토의 동진에 맞선 자위적 행동이라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히려 나토의 동진을 부추긴 셈입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의 독일 법인과 그 자회사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이 됐지만 러시아를 대체할 가스 공급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중국은 반대했고 인도 등 12개 나라는 기권했습니다. 이어서 한보경 기자입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의혹을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 시각 1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47개 이사국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3 votos a favor,
2 votos en contra, 12 votos en abstención. Por lo tanto, el proyecto de resolución A/HRC/S34L1 en su versión oralmente revisada queda adoptado. 중국과 에리트레아 등 2개 나라는 반대했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 12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부차와 체르니유 등지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전범 의혹을 조사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The irrefutable evidence of gros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course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are building up with every minute of this war. 이번 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조사단을 파견해 러시아군의 각종 인권 침해 범죄 의혹을 심층 조사하게 됩니다. 올 9월 중간 보고를 거쳐 내년 3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러시아의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불참했습니다. 다만 주 제네바 유엔기구 러시아 대사는 표결 전 성명을 통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또 다른 정치 이벤트를 조직했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어제 북한이 첫 코로나 확진 사례를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루 만인 오늘 북한은 격리자가 18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6명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방역체계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 하루 만에 확진자 수를 밝힌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